안녕하십니까. 고독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눈이 오기로 했는데 눈이 조금 찔끔거리다 말았네요. 자, 지금 퇴근 시간인데 창밖을 보니까 삼성의 지금 기술인들이 퇴근하느라고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얘기입니다. P2하고 P4 얘기인데 7세대 1D 디램을 시험 라인을 증설한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 HBM을 못 만드는 이유가, 잘 못 만드는 이유가 D램에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조금 늦기는 했지만은 P2하고 P4에 첨단 D램 라인을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제가 방송을 했지만은 반도체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 글로벌 인프라 총괄을 25년 상반기에 평택으로 다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다른 조직들도 평택으로 내려오기로 했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더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평택 캠퍼스 P2에는 1D 디램, 야, 이 1D, 지금 1A도 잘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P4에는 이제 1C 디램 라인을 증설할 것이라는 얘기가 알려졌습니다. 이미 이게 그 P4의 1C 디램 같은 경우는 장비가 벌써 이미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거의 1시간 정도로 이제 우리 그 구독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라인이 벌써 가동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 사업화에 지연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코어다이인 D램의 문제입니다. D램에서 발열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발열이 생기니까 당연히 전력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HBM 구조상 D램 성능이 HBM 성능을 직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는 평택 캠퍼스의 D램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찍은 평택 캠퍼스의 P4 그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C D램은 어디냐면 여기가 메인팹인데 이게 이렇게 짧게 보여도 이게 거의 3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반을 나와서 요거는 낸드는 벌써 6월 한 셋째 주부터 그 임시 사용 승인이 났거든요. 요게 이제 아마 1C D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메인팹을 통으로 가기로 했는데 결국은 나누고 요 위에가 이제 페이지 3인데 여기도 아마 예상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증설 공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두 세대 앞선 거예요. 두 세대.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냐고요. 1C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1D 디램 10나노입니다. 10나노. 그래서 1D 이후에는 한 자릿수 나노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라인을 이제 그 평택 캠퍼스 P2에다가 넣는다는 거죠.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시험 라인을 파이로 라인이죠. 이걸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삼성전자가 HBM에서 승부를 걸려면 세상에 없는 그런 그 HBM을 짠 내놔야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삼성이 D램을 상용화했던 그 역사가 쫙 있습니다. 2016년 이런 1X, 1Y, 1Z 지금 이런 것들은 경쟁력 없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중국의 창신 메모리 CXMT에서 오늘도 기사가 난 거 보면 DDR5까지 생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잘하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인 거죠. 1A부터. 1A가 21년에 나왔는데 여태껏 이게 수율도 안 나오고 품질도 안 나오니까 문제가 생겨서 급기야 설계도 재설계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22년에 1B를 양산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1B로 지금 HBM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24년에 6세대에는 1C, 그 다음에 7세대 1D 이렇게 지금 이게 가장 지금 핵심인 거죠. 이 생산이 잘 돼야 되고 요거는 이제 차기를 바라보는 거죠. 요런 것들이 오늘 설명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4분기부터 평택 캠퍼스 P2에 10나노급 7세대
D램 시험 라인을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를 했다. 업계에서는 이 시험 라인을 원패스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뭐 한 방에 간다 이런 거겠죠. 이 라인은 내년 1분기까지 완전히 갖춰질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는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서울경제 강혜령 기자가 이렇게 좀 기사를 올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요 사진이 굉장히 해상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P1이고요. P1은 뭐 2018년부터 가동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픈 손가락, 파운드리 라인 EUV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P2인데, P2는 이제 뭐 D램하고 낸드가 이제 주 업종이죠. 근데 잘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평택 캠퍼스의 P1, P2, P3는 지난 여름 아니고 아마 늦은 봄인가 그때부터 리트로핏을 했습니다. 리트로핏은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리모델링,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아까도 앞에 있던 것처럼 1Y, 1X, 1Z 뭐 이런 것들 14, 뭐 그 다음에 16, 18나노 이런 D램 라인을 다 갈아엎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 다 빼버리고, 그거는 지금 여기는 평택 캠퍼스는 1A, 1B, 1C로 가고 1D까지 간다는. 그러니까 그 P2에 가장 첨단되는 차세대 이제 그 D램이 되겠죠. 1D D램으로 지금 라인을 깔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월 한 10,000장 정도. 월 10,000장 정도니까 이게 파이로 라인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량 생산을 하려면 진짜 몇만 장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한 10,000장 정도. 그래서 이 웨이퍼 투입이 곧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D D램도 월 10,000장, 그리고 1C D램은 P4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것도 신문에 보면은 월 15,000장이니까 이게 많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에서 수율이 잘 나오고 품질이 잘 나온다 그러면 라인을 확대를 하겠죠. 그렇지만 현재로는 파이로 라인, 시험 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10나노급 7세대 1D D램은 내년 양선을 앞둔 6세대 1C D램의 차기 라인업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까지 HBM에서 고전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뭐 용산 같은 데도 보면 DDR5가 판매되었다는 것이 자꾸 크레임이 걸리고 반품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써 2년 전부터 나타났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1A D램을 최근에 가을에 설계를 재설계에 들어간 늦은 거죠. 그때 2년 전부터 그렇게 크레임이 걸리면 그때부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게 이제 P4 이제 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페이지 1을 메인 팹으로 해서 하나로 통으로 가려다가 이걸 나눠버린 거예요. 이렇게 나눴죠. 나눠서 제가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게 원제 그 P4F에서 F가 이제 플래시 메모리 낸드로 제가 삼성 관계자한테 직접 몇 번이나 들었거든요. 이 페이지 1을 메인 팹으로 해서 통으로 간다 그랬어요. 제가 그림에 봐서 이렇게 짧게 보이지만 이 전체가 600m가 넘고요. 요게 이제 페이지 1의 이 거리만 해도 거의 300m예요. 그러니까 300m의 절반을 잘라서 P4H 하이브리드 팹으로 이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요 H 되는 요 부분에 1C D램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이 잘 돼야 되고, 제가 이제 아는 동생을 통해서 듣기로는 요 P4H 라인에 상당히 많은 장비가 입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D램 같은 건 8대 공정이니까 첫 번째 공정을 벌써 이미 가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이게 P3하고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게 페이지 3가 지금 내년 6월 가동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걸 상당히 땡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통화를 이제 현장에서 했는데 아마도 빠르면 내년 2월 아니면 3월 중에 페이지 3가 가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도 이제 D램, 첨단 D램 아니면 HBM 관련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삼성이 상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페이지 4가 먼저 들어갑니다. 페이지 2는 많은 신문들이 지금 자꾸 파운드리를 포기하고 메모리로 간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26년 5월에 가는 거니까 아직까지 여기는 손을 안 댑니다. 그리고 페이지 4는 내년 5월로 이렇게 이제 그 착공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정은 삼성전자 사내 게시판에 올라 있는 거를 제가 참고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그냥 뇌피셜 아닙니다. 제가 다 보고한 겁니다. 제가 어제 전화 오신 분도 제가 이 일정표를 제가 보내드렸더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거에 맞춰서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 라인은 6세대 원시 D램 양산 준비와 동시에 구축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HBM을 만들면서 D램이 잘못되는 것을 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원시 D램을 빨리 만들어서 HBM4에다 적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D D램은 그 P2에서 이제 그 시험 라인을 하는데, 그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HBM4E부터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10나노급 6세대 원시 D램은 이제 4공장 P4에서 P4인데 요 페이지 1은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유추해 볼 때 페이지 1 아니면 지금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삼성 안에서 6세대 원시 D램에 대한 자체 양산 승인 PRA를 프로덕션 레디니스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산 승인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5월 안에 내는 것을 목표로 수율을 올리기로 속도를 올리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혜령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년 5월 안에 원시 D램이 대량 양산이 된다? 그럼 늦어요. HBM에서 그러면 SK하이닉스 또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시 D램이 언제 나와야 되느냐? 제 생각입니다. 내년 2월, 3월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HBM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년에 HBM4로 승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D램 양산을 위해서 화성 사업장에 있는 그 인력들을 평택으로 파견하는 움직임, 이건 벌써부터 있었어요. 그냥 이게 삼성이 공식적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화성이나 기흥 쪽에 있는 많은 기술인들이 내려오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자, 이것도 이런 기사들은 제 블로그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차기 양산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 그 다음 차기는 원C고 차차기는 원D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HBM 3E에서 실패를 해서 그 원인이 어디냐? D램에서 찾은 거예요. 그런데 잘 찾은 거는 맞는데 좀 늦었지 않나 하니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건 삼성은 내년 1분기 안에 세상에 없는 HBM, 세상에 없는 D램을 쫙 내놔서 이 시장을 역전시키지 않으면 HBM의 붐은 이걸 타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올해는 HBM D램 1위 시장에서 자존심을 구겼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하고 D램 점유율에서도 차이가 많이 좁혀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HBM 시장 자리에서는 그냥 SK하이닉스하고는 경쟁이 안 돼 버렸어요. 메모리 반도체 3등인 마이크론조차도 거기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이런 돼버리고, 그래서 리더십을 회복을 하려면 뭔가 급격적인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영현 부회장이 근원적인 경쟁력을 회복을 해야 된다, 불도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대를 하기를 하반기에 얼마 전에 그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파격적으로 나오기를 기대를 했는데 없어요.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영현 부회장이 삼성 메모리 기술을 더 가까이 관여할 수 있게 되면서 최대 주력인 D램부터 강력하게 쇄신할 것을 전망했어요. 말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말이 지금 너무 많아요. 삼성은 말이 너무 많아요. SK하이닉스는 제품을 내놓으면서 말을 하는데 삼성은 제품이 안 나오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SK하이닉스는 11월 4일 날 코엑스에서 SK AI 서밋에서 세상이 생각지도 못하는 16단 HBM3를 짠 하고 내놔버렸잖아요.
결국은 SK 하이닉스는 그 16단 HBM3 이를 언제든지 HBM4로 전용을 할 수고 이렇게 딱 넘어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HBM4를 얘기를 하면서 1C 1D 이런 지금 가장 기본된 코어다인 D램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 모르겠어요. 삼성의 많은 기술진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짠 하고 내놓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하여튼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에 투자한 4, 500만만 되는 개미 투자자들이 삼성을 걱정하는 이런 그 상황이 된 거는 삼성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독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최태원 회장은 나와서 그냥 리더십을 보여주고 뭐 총리도 만나서 그냥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를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종우 회장은 간 곳이 없어요. 어제 글로벌 전략회의 있잖아요. DS 부분 했잖아요. 보고만 간다는 게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와서 그룹 오너로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낸드 플래시도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에 뒤져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평택 캠퍼스 P1에 1공장에 업계 최초로 400단 낸드를 시험 라인을 설치하고 있어요. 시험이 아니라 생산을 했어야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2030년까지 1000단 낸드도 지금 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좀 더 땡겨야 돼요. 지금 SK 하이닉스는 업계 최초로 321단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업계 최초 이 400단을 시험 라인이 아니라 생산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공장에 낸드에는 286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설비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랬는데 강렬한 기자가 한 템포가 늦어요. 이미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89단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300단 이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시장의 기대를 채우는 거죠. 삼성한테 우리가 늘 기대하는 건 초격차예요. SK 하이닉스든 마이크론이든 중국이든 어떤 메모리 업체도 따라오지 범접하지 못할 정도의 기술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데 자꾸 한 템포씩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SK가 치고 나가고 심지어 마이크론도 치고 나가는 이런 형국이 돼버렸으니까 참 그런 것이 안타까운 거죠. 자, 여기 이제 이 P2가 이제 갑자기 주목을 받은 거죠. P2에 이제 1D D램 라인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을 걱정하지만 삼성이 조만간 정말 내년 1분기에는 뭔가 정말 잘 준비되어서 짠 하고 내놓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말 행복하세요.